이 말을 보게 됩니다. 자, 집안에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종.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제사 드리는 집인데, 그래서 종손, 종가. 종가라는 거는 제사 지낸 종가. 또 종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루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마루종이 있냐? 우리가 저 집에 있는 마루를 뜻하는 것이냐? 산마루 할 적에. 근데 그거하고는 의미가 너무 멀잖아요, 종자에서. 옛날에 종자라는 것은 대부분 재정일치사에서는 제사 지낸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는 또 제사를 지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는 중국 같은 데는 천재. 천재는 글자 그대로 임금만이 할 수 있는 제사예요. 이것을 일반 사람이 하면 역적이라고 당장 잡혀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나 가서 천재 올려도 돼요. 그걸 얻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원래 저 하나님의 자식이라서 그렇다. 네? 이렇게 천재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루종자 이게 뭐냐? 그래 말을 딱 보니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마루로 들어간 말. 마루치란 말이죠. 들어봤어요? 네, 예. 마루치, 아루치, 마루치 하는 말이죠. 이 마루치가 생각나요. 치란 것은 동굴에도 붙는 하나의 명사하는 단어기도 하고, 뭐 멸치, 칼치 그러잖아요. 또 무슨 사람이란 뜻도 돼요. 즉 몽고가 고려에 들어와서 고려에 간섭을 할 적에 두게 된 그 사람이 다루치예요. 다루치 들어봤죠? 네. 상성 총강군이 메사는 다루치를 듣던 다루치. 그러면 뭐냐, 마루란 거는 아하, 모든 걸 총괄하고 통솔하는 사람이 마루치가 아니냐. 이 종자의 의미에서 볼 적에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루 하면 마루치 통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집가자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있지요. 요거는 집 더하기 돛, 돼지, 돛의 합체입니다. 가의 합체다. 이렇게 됐다. 요거는 상당히 조금 보충 설명하고 좀 더 깊어지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거는 돛으로 읽어라. 고대에는 돼지를 돛이라 했는데, 돛은 우리말 돛, 크다 와 통하는 말이다. 즉 쉽게 앞으로 돼지를 그리면 크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새겨라. 알겠시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뭐냐? 큰 집. 큰 집 뭐냐? 집도 조그마한 집이 있고서 이제 큰 집을 얘기합니다. 가령 요 십자가 있어요. 내실 후실 그러죠. 실자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요 글자입니다. 요게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화살이 뭐 다다야 이게 아니고 살 붙이는 집. 살은 알죠? 자, 설명했어요. 살 붙이는 요 집을 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실, 부실, 척실로 씁니다. 그 여자한테도 척실로 쓰죠? 바로 거기서 살 붙이는 집이 나온 거예요. 무슨 화살이 덩다고 어쩌고 그거는 도당다는 얘기예요. 호텔의 특실도 마찬가지예요. 예, 특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요 도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걸 알면은 참 그때까지 해석들 한 사람들이 진짜로 여러분이 우습게 보세요. 너무 유치하게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부자구자가 있죠. 이게 뭐냐? 요건 집이고, 집에서
하나가 만들어져서 밖으로 쭉 나타나 있는 상태가, 즉 쉽게 해서 뭐가 탄탄한 상태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 부자는 크게 부풀어져 있는 상태. 우리말 부풀다는 건 아주 크게란 거예요. 크게 부풀어져 있는 상태가 부예요. 그럼 집에 크게 부풀어진 게 있으니까 부자다. 요게 되는데, 그러면 내 말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게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말할 적에 이렇게 하면 부가 있다 없다 그러죠. 네. 잘하면 부가 있겠는데, 그러면 아무 부가 없다 그럽니다. 이때까지 이 부자 부자인 줄 아니에요. 이 부자 부자는 집안에 세상 정도가 부풀어지고 크게 있는 거고, 이 부자는 무슨 상태가 크게 벌어지고 크게 발전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덩어리 크게 된 게 부예요. 그러면 요거 봅시다.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겁니다. 부자입니다. 한덩어리 되어 있는 것을 갈라 놓는다. 잘라 놓는다. 그래서 부금이라 써있죠. 해부. 해부 부금. 안 그러면 왜 이것이 해부 부금으로 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구나.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여기 한 가지 한덩어리에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칼도예요. 갈라졌다. 요거는 또 갈라졌다. 별입니다. 이 달을 별로 읽고 있는데, 다르다 뜻으로 별로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한 덩어리에서 갈라지고 또 갈라져 나온 것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본체하고는 다른 모양이지만은, 내려오는, 우리 요즘 말하면 DNA는 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벌어지고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은,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의 별종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해석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의 별종이라 했으니까 다르다. 다를 별자만 딱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부여하고 백제하고 관계가 때리시고 딱 잡아떼버려요. 왜? 그래야지 부여가 그 역사가 되니까. 백제와 관계가 있다 하면 저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글자를 모르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봐요. 한 덩어리에서 갈라지고 또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위에서 쫓겨나가 고조목에 쫓겨나가 고구려 씌우고 또 거기 또 함께 나와가고 백제 씌우고 그거 알지요 여러분? 네. 바로 별종은 갈라져 나왔다. 한 덩어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적에는 잘라낸다, 가르다, 벌린다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벌린다로 이제 앞으로 하세요. 자르다, 나누다, 벌린다. 그러면 요거 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됩니까? 해석을 해보세요. 나락을 나누다. 혹시 나락. 부풀대야 나누고 또 나누고. 요게 요거거든. 요게. 그러면 요게 뭐냐? 더 많이 만들어. 사태야. 요거는 벌린다 그랬죠. 벌리는 건 이렇게 벌리기만 벌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돈이 벌린다, 불어난다는 게 벌리는 거예요. 맞아요? 봐요. 하나의 씨앗이 딱 저기 싹이 자라나가 이 싹이 딱 맺히게 그게 또 벌리진다는 얘기예요. 본체에서부터 자꾸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이식, 아이고 이식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불어난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롭다 하는 건 뭐냐? 뭐가 한덩어리 자꾸 불어나기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꾸. 봐요. 한국어 도입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벌린다는 말을 갖다가 이 벌어진다는 거 해석하면 도저히 해석 안 되죠.
아까 별자에서의 별종이랄 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나나지가 난 분파된 것이다. 뜻이 완전히 오해가 있네. 그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 우리는 전부 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데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전부 다 다르게 됐잖아. 그걸 또 색은 다르다는 뜻이 되지만은 근원은 같다는 얘기. 인류는 원래 한 근원이라고 했거든.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적인 뜻으로 하고 원리론을 파악한 거고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정확할 거예요. 저 내가 이제 보는 거는 시각은 이쪽에서만 보지 말고 여기서 보고 저기서 봐라. 그것이 바꿔보는 거예요. 사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 사자가 같은 자제 요거가 그지? 역지사지 바꿔놓고 봐야 보인다. 바꿔놓고 생각해라.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해석에서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요. 여러분이 이제 혼란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있는 눈을 뒤에 등 뒤에 그려놓고 사람이 이제 뒤를 본다, 뒤돌아본다.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으면 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돌아본다는 뜻도 해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갖고만 딱 해석을 하지 말고.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집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음호 여기에 대한 집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해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 시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글자가 나타납니다. 인간 삶의 글자라는 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는 그런 글자가 또 안 생기는 이때는 그 시대에 따라서 내가 설명하는 이유도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당군설화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야기한 신농시 이야기하고 한번 결부를 시켜보자. 자, 신농시가 시장을 만들어갖고 신시가 됐는데 또 신농시는 시장을 세운 사람이 됐어요. 여기. 그래서 중국 역사상 제라는 칭호는 신농시가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황제헌어는 그자는 아니에요. 황제헌어는 임금노릇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시장을 세운 사람인데 시장을 세워놓고 나니까 여기 있던 봄과 호가 찾아와가 동참하기로 나는데 봄은 농경사에 동참이 됐죠. 근데 호족이 동참이 안 돼갖고 떠돌면서 야로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이 호족이 치우의 세력하고 부딪히게 되고 또 치우 쪽에서 볼직에 요하 쪽에 있던 그 볼직에 우리 같은 길을 가지고 떼놈들하고 올리가 있고 꼴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우가 군사를 이끌고 남아서 황제헌어가 붙게 되는 그런 전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이 시작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쭉 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당군설의 곰과 호랑이가 신시에 차동 이것이 당군설을 얘기한 게 아니냐. 그 황제헌어는 운사를 해놓고 또 중국 산동시 가상에 가면은 당군설의 내용을 벽화로 만드는 그런 비슷한 게 있답니다. 한번 인터넷에 여기 찾아보세요. 그거 나올 거예요.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하는 건 역사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같은 것이니까 이 조선이란 게 신농시 때부터 조선이 안 됐겠나. 그것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조자를 보면은 조선의 조자가 여자예요. 이 조자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요렇게 조자가 들어있어요. 요 글자도 나중에 요렇게 변하고, 또, 요 6을 뜻하는 글자도 요렇게 변하고, 달을 뜻하는 글자도 요렇게 변하고, 세 가지가 변해요. 요걸 붕이라 그러는데,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와 같아 하는 것이 요겁니다. 요거. 응? 우리말 하면 또래. 똑같은 것이다. 그럼 요거는 뭐냐? 아침이란 것은, 아침 조자입니다, 이게.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떠올라오는 것과 같다. 여기 아침이에요. 근데 중국 비록에 보면 조를 아짐이라 했다 하는 게 나와요. 아짐. 근데 이제 아짐은 아침인데 지역 발음과 지역 발음의 상이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짐. 아자는 아침. 조알 아짐 이렇게 씁니다. 그게 그 책에 써놓은 거 보면 옛날에 우리말 아침이란 말이 그쪽에 통용됐던 얘기거든. 요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 넣으면 달을 나온 것인데, 이거는 뭐냐? 달족이 태양, 양족을 햇님을 떠받들었다. 달이. 요 글자의 옛날 책가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달 사람이, 즉, 웅족이 양족을 떠받들어가 조란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건 아침 조자이고, 조선의 조자가, 요게 조선의 조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글자, 그 옛날 글자를 뚝 들여보면 한 책, 머물러가 해석할 게 아니라, 딱 보면 의미가 다 틀리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단군설에 있는 내용은 신농시 때 그 농경사에 동참하려다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 나온 왕검이가 누구냐. 왕검이가 내가 볼 때는 고양시가 그렇게 나온 그 한웅과 그 사이에 나온 고등 당군 왕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군이나 고양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첫 조상이. 제가 그렇게도 내가 생각을 합니다. 신농시하고 금천시 가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원래 산동지방에는 금천시 가문이 잡고 있었어요. 새를 다루는 지방에 항상 거당 포대는 힘을 잡고 있는데, 신동시는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호북성인과 진이 양띠를 치르고 떠돌다가 강수가에 살았던 강씨라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수가에 살았던 강씨가 아니고 바로 양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요것도 강자고 여자도 강씨. 중국에 변두리 가면 강족이라고 있어요. 강족이 신라 저기 경주에서 엑스통강 옛날 세계 엑스포했을 적에 소수민족 중국 초청이 되어 왔는데, 이 강씨를 보더니 한갑다가 다니에요. 저거 동족만 냈다고. 우리 저기 웬 사무총장 방기문 씨 있죠? 방기문의 반씨도 중국에 그 반씨가 있어요. 그쪽에 사람이에요. 그쪽 반씨 있는 집에 말에 가면 경사라고 난리예요. 방기문이 저거 일족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원래 중국 땅에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은 반도쪽에 밀려와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인은 원래 중국인이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역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중국인이다 하면 한족분을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족과 이족이 양대 세력으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이족과 하족의 동맹. 엄밀히 얘기하면 한족은 우리 사돈뻘이다. 사돈뻘.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금천시가 이제 있으니까 신동시가 그쪽에 와가고 사람은 누구든지 떠돌다가 보면 도해지로 오잖아요. 번화한 곳으로. 중심지로 와가고 금천시 가문의 여성한테 장가를 들어가 그 금천시를 대를 이어가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게
저기 누에를 뭐 이렇게 표시하죠. 누에자. 하늘나라에 버릇이다. 바로 그 신농시 같은 거는 하늘나라라고. 신농시는 하늘리.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역사를 추리해 볼 건데, 치우가 있던 그쪽 나라는 우탄을 나라. 신농시가 있던 아래는 아래 하늘나라. 아마 그 당시는 아마 치우시 쪽이 더 우산을 나라가 더 강대하지 않느냐. 발달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개발대가 막 벌거든 게 요하 문명을 나잖아요. 바로 요하 문명 쪽에 있는 이제 우리 치우 조상이고,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 이제 산동 쪽에 있는 그 우리 계려부치가 바로 신농시, 모피시, 소호금천시 요 세력이었다. 그거는 유흥국 있는 그쪽 숙들은 원래 그 땅에 있고. 아니, 처음 얘기했죠. 저 항제 헌어는 항제족이라 그러는데, 항제족은 범족, 즉 범족과 호족의 연합 세력이에요. 호족은 서왕모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서왕모에 대한 전설이 참 많습니다. 곤륜산에서 서왕모가 살다가 뭐 뜨고 했는데, 그래서 서왕모가 뭐 천도복숭이 뜨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와오죠. 바로 호족의 대표되는 그 지도자가 서왕모. 그래서 서왕모족이라고. 이게 이제 합쳐갖고 동진해 옵니다. 그 집단이 항제족이고.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 동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봐요. 지금 한족하고 우리는 상당히 틀립니다. 실제 언어도 틀리잖아요. 저쪽의 언어는 문법은 서양 쪽에 가까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I love you 같은, 나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쪽에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 이렇게 I love you로. 중국하고 저 서양 쪽하고 하면 거의 문법이 같아요. 그것만 틀리죠? 그 다음에 발음의 음계도 틀려요.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보세요. 완전히 한쪽은 조금 링글링글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링글링글하게 조금 어떤 그런 느낌 나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딱 나눠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구별 안 되는 게 있어요. 산동 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 산동 본토에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산동 지방에는 옛날부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신라 때도 우리 선조들이 있었고, 신라방.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정기가 있던 평도 칠전도 산동 지방에 있었고. 그래서 언어도 우리 언어가 많이 산동 지방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별 안 되지만 저쪽에 강동이나 저쪽으로 가면은 아마 중국 사람 좀 찍는 걸 해서 좀 이상하게 딱 차고됩니다. 일본은 좀 약실해 비고. 그래서 거기 이제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갖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문자를 한번 해석해보고, 이제 다음 편에는 여기에 이제 무슨 편에 고양시가 지나고 이제 요임금, 수임금, 이제 요때는 이제 제일 여러분이 관심 갖게 돼야 될 분이 순임금 편이에요. 네, 순임금은 아주 역사상 큰 개혁을 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 그 역사를 알아야지 이때 그 잘못 꾸며진 역사가 우리가 배우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요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